뭐해? 이게 아이폰이랑 비교한다는 거야? 아유, 그거는 한참 남았지. 아직 중국에 출발도 안 했을걸? 뭐 맞는데? 아니, 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거는 샤오미 미 13T.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8gen3가 달린 샤오미 기기를 사놨다, 다음에 요 아이폰 15 프로랑 완벽하게 좀 비교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좀 본격적으로 비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지금 벌써 올 리가 없어요. 아직 통관의 그림자도 못 본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물건은 뭐냐, 도대체 왜 뜬금없이 지금 들고 왔느냐. 제가 지난 세대 디멘시티도 9000, 8100, 이번 세대에도 9200 플러스를 갖다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얘는 디멘시티 9200의 RM 라인업인 8200이 들어가네요. 샤오미 기기 같은 경우는요, 참 보면 볼수록 네이밍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미 13도 아니고 미 13T는 도대체 뭐야? 미 13의 터보 버전인가? 그러면은 미 13보다 조금 더 좋은 AP가 들어가 있겠지?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얘는 플래그십인 미 시리즈가 사실상 아니에요. 얘랑 같이 나온 애 중에서 상위 버전인 미 13 프로라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K60 울트라 있잖아요. 정확히 요거에서 카메라 스펙 살짝 만진 느낌? 제가 봤을 땐 거의 90% 이상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글로벌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미 13T 프로의 하위 버전인 13T는 얘 아래 버전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때문에 얘는 미라고 붙어있긴 하지만 샤오미의 그 플래그십 라인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콤미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K 시리즈랑 아주 유사하게 뽑아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마감이 지금 보시면은 미 13이나 이런 데에서 보시던 플래그십 느낌이 전혀 나질 않아요. 프레임은 플라스틱, 전체적인 마감재, 마감 질감 역시 K60 울트라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컬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글라스백인 옵션이 있는데도 이걸로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진짜 가죽이 아니더만 비건 가죽이라고 해가지고 실리콘을 살짝 변형을 해서 만든 거더만, 모르겠어요. 요거는 일반 가죽이랑 색깔을 좀 비슷하게 해놨다라고 한다면 유사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때문에 가죽 질감이다, 그런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뭐랄까, 다른 것보다도 그냥 생폰으로 써도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다, 흠집이 잘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의 신소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전면은 고릴라 글래스 5, 우측부에 볼륨 업다운 버튼이랑 전원 버튼 위치해 있고요. 상단에는 스피커랑 마이크 홀 IR 센서, 하단부에도 역시나 스피커, 마이크 홀, 심 트레이는 듀얼 심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에는 USB 2.0 타입C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새 그 샤오미 기기들이 OS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죠. 미 14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에서 하이퍼 OS가 탑재된 기기들이 나오면서 부트로더 언락을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 없었겠지만 그 문제의 언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기입니다. 저도 이거 받을 때까지는 전혀 이걸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글로벌 기기예요. K60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메뉴 자체가 지금 좀 다르죠. 이거는 그 해외 폰들 중에서 나는 글로벌 버전 아니면 잘 안 쓴다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은 맞는 것 같아요. 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 기기를 갖다가 장기간 좀 둘 다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어떤 그 써본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뭐 일부 구글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니어바이 쉐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근데 뭐 가장 중요한 뭐 전화가 안 터진다거나 아니면 문자가 안 온다거나 앱 실행이 뭐 딱히 안 되는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 샤오미 기기 같은 경우에는 롬지에 좀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이롬 저롬 올려가면서 아, 얘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갖다가 즐기면서 쓰시잖아.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문제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 환경, 사용상 경험으로서는 뭐 거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아예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이 정도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보여드릴 거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왜 저번에 제가 K60 울트라를 갖다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 기기 자체를 갖다가 리뷰를 해드리진 않았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디멘시티 9200 플러스만 리뷰를 해드렸었지. 그렇다 보니까 몇몇 분들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어떠냐, 아니면 사운드가 어떠냐,
어떠냐 이런 식으로다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 지금 요 녀석의 데이터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얘랑 디스플레이 품질이 그냥 똑같아요. 자, 색역은 BBD 기준 요 정도. Saturate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색역이 조금 커지는 대신 색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때문에 그냥 BBD 기준으로도 P3가 나오는 상태에서 굳이 Saturated를 선택할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리지널 컬러는 sRGB 커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밝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 수동 선라이트 모드 온 최대 기준 497니트, 자동 모드 상태에서 조도 센서에 빛을 최대로 주사를 했을 때 올라가는 밝기가 924니트. 그리고 이 녀석들이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밝기가 최대 2500니트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피크 밝기는 아마도 HDR 모드에서 일부 좀 동작을 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측정을 했을 때는 이게 오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1000니트의 락이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이상으로 뽑아주는 수치는 아예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자, 색온도는 어댑티브 컬러 끈 상태에서 7400K, 어댑티브 컬러를 키게 되면은 6700K로 거의 표준에 맞춰 들어오고요. 색 정확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정확도가 빠지는 Saturated에서도 델타의 최대값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요. BB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값이 0점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세팅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 밖에 최근에 중국에서 출시되는 OLED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 여기에서 조금 이상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특히나 레노버 것들은 더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조도 밝기 딱히 문제 없고요. 플리커링 있긴 한데 그냥 OLED 패널이면 다들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플러스 넷플릭스 와이드바인이나 HDR, 하드웨어 코덱 지원 등에서도 전혀 이슈 없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를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근데 어쨌든 그 중국 기기들에서 여러분들이 기대? 아니면은 조금 우려를 하는 그런 문제는 아예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측정한 데이터까지 합쳐서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플래그십급에 해당되는 기기이다. 퀄리티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거는 스피커 부분인데요. 스피커도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왜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기기에서도 아래쪽에는 스피커가 진짜로 달려있긴 하지만 수화부 쪽은 수화부에서 들리는 그 스피커를 갖다가 땡겨와서 일반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저렴한 기기를 사더라도 좌우의 어떤 스피커 밸런스가 안 맞거나 어떤 소리에서의 이질감이 분명히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신기하게도 그런 증상은 없어요. 하단 쪽에 출력을 줄여놓은 건지 아니면 상단 쪽에 굉장히 좋은 어떤 수화부 스피커를 넣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밸런스적으로는 굉장히 좀 잘 맞춰놓은 느낌이고요. 악기나 보컬 디테일을 세밀하게 좀 잡은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저음은 상대적으로 좀 빵빵하게 잡은 느낌, 플러스 볼륨도 꽤 크고요. 볼륨 조정도 단계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스피커 품질이 다른 플래그십들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런 수준은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떨어지는 느낌 별로다 이런 건 아니었다.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물론 좀 마감이 싼 마이티는 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디스플레이 품질도 괜찮아, 뭐 스피커도 괜찮아, 나름 나빠 보이는 기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사실 이 기기를 갖다가 제가 알리에서 받은 이유가 원래는 그 광군절 때 이 제품을 갖다가 공구를 하기 위해서 샘플로 받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이 광군절 때 요 녀석을 갖다가 안 올렸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왜 그랬을까? 그래야 맞아요. 내가 누구예요? 성능 추만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8200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어. 근데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립니다. 성능이 제가 생각했던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제외를 해버렸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들은 솔직히 다 알 거예요. 작년에 HN1이랑 디멘시티 9000이랑 막 박터지게 싸웠을 때 8200의 전작인 8100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장단이 있다. 이 점은 디멘시티가 좋고 이 점은 스냅드래곤이 좋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았었던 디멘시티 9000과는 다르게 8100은 7젠 1이랑의 어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성비적으로도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완전히 압살을 해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거든. 심지어 그게 얼마나 그 평가가 좋았으면은 디멘시티 8100이 오히려 9000보다 좋다 이런 낭설이 돌 정도였어. 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대체? 처음에는 제가 테스트를 잘못한 줄 알았어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결과가 업데이트까지 기다렸다가 업데이트 되고도 한번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번 그래도 이상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과냉각하고 막 또 한번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린 결과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았다라고 보였을 때 벤치 데이터가 이 모양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또 들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티라노 원래 그 8100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야. 전성비, 온도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지 이 맥스 성능을 원하면은 당연히 플래그십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온도를 재기 전까지. 자,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아까 나온 그 점수가요. 진짜 얘가 할 수 있는 한계치로 전력을 막 매겨가지고 풀로드로 돌려서 쥐어 짜고 짜냈을 때 나온 결과치가 고작 그거라는 거예요. 플러스 혹시나 제가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해놓게 되면은 데이터 자체는 결국에는 이 7젠2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7젠2도 어쨌든 스로틀링이 걸리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온도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7젠2가 훨씬 더 스로틀링을 빡세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 실화입니까? 어쨌든 지금 얘한테 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 자체가 세미 플래그십으로 얘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포코는 여러분들 샤오미에서 어쨌든 글로벌을 타겟으로 만든 저가형 브랜드인 거예요. 근데 포코 플래그십인 F5의 성능이 밀린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하지만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요. 이게 그러면은 동급 스냅 대비 GPU 성능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아예 고사양 게임은 생각도 못하는 그냥 인스타 카톡 원툴에 몹쓸 기기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먼저 요거는 일단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뭐 CPU에 살짝 힘을 빼면서 그 헤드룸을 GPU로 몰아주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밸런싱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노력이 가상한 건 분명히 맞긴 하지만 디멘시티 9200 플러스든 디멘시티 8200이든 어쨌든 이번 시대의 디멘시티는요. 동시대에 나왔었던 스냅 그러니까 8젠2, 7젠2에 비해서는 분명히 딸리는 게 맞아요. 단 딱 하나 제가 얘들을 갖다가 사용해보면서 공통적으로 좀 어떤 느껴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미디어텍이요. 자기네들이 스냅 대비 GPU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 플러스 그거를 어떻게든 좀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그 꼼수를 갖다가 엄청나게 써서라도 그래서라도 체감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자체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게 FSR이라고 하는데요. 게임 중에 실시간 프레임을 보관하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GPU에서 정확히 계산을 한 프레임 자체로는 이런 프레임 레이트를 갖다가 낼 수는 없는데 꼼수로 중간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탑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920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을 갖다가 120프레임까지 펌핑을 하는 것 같고요. 8200 같은 경우에는 원시 풀옵션에서 원래 60프레임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때문에 요거는 60프레임의 최종 목표를 잡고 핸들링을 하는 것
것 같던 느낌인데 어쨌든 이런 기술 때문인 건지 스터터링이 굉장히 튀는 구간, 그런 데를 제외를 하고 일반적인 그냥 프레임이 나오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평푸가 굉장히 많이 떡상을 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하지만 그건 있어요. MEMC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프레임 보강 기능이 좀 어색하게 튀는 그런 구간들이 중간중간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일반적으로 그냥 뜀박질, 칼질 이런 거 할 때 말고요. 이펙트가 빵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프레임 레이트가 중간에 훅 주저앉는 스터터링 구간이라던가 이럴 때는 좀 프레임 보강이 어색하게 튀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플러스 이게 느낌적인 느낌일 뿐인 건지 아니면은 프레임 보강을 위해서 중간에 진짜 지연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인풋렉이 늘어난 느낌도 들고요.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게임용으로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걸 갖다가 제가 주변에 좀 경험을 시켜보니까 FRS에서 이 프레임 튀는 걸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얘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스냅에 비해서도. 어쨌든 보이는 것 자체는 얘는 60프레임에 맞춰져서 보여지고 얘는 120프레임에 맞춰져서 보여지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가 진짜 좀 뭐라고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막상 또 제가 미친 듯이 까대기에는 또 그렇게 못 만든 제품도 아니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 언락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S가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품질 플래그십급으로 상당히 좋은 편, 스피커도 평타 이상.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은 안 드리긴 했는데요. 얘가 카메라가요 그 라이카랑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품질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미 13에 들어간 카메라랑 비교를 해도 얘가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국발 플래그십은 그냥 뺨을 때리는 수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갤럭시랑 이런 걸 비교를 하더라도 약간 야간 저조도 이런 걸 빼고 나서는 크게 흠잡을 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사진 품질이 괜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 플래그십에서 딱 두 가지가 빠진 거야. 첫 번째는 그 플래그십의 뭐 재질감, 어떤 그 유려한 느낌 있잖아, 그거랑. 두 번째, 플래그십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성능. 자, 원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폰 리뷰를 하고 나면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사라, 저런 사람은 사지 말라, 딱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성능충이자 마감충인 거. 심지어 그걸 다 감안하고 얘가 싸면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K60 울트라 가격으로만 나왔다. 그래도 글로벌 OS 빨 받고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세일가 가격으로도 얼마였냐면 400달러대, 그러니까 50만 원대가 나왔었어요, 한화 기준으로. 물론 최근에는 중국 제품들을 여러분들 되게 많이 사잖아요. 특히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어떤 상한선이 있는 느낌 아니에요? 한 30만 원 이상 되면은 뭔가 손이 발발 떨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글로벌 OS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를 대체할 보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드네. 아니, 우리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사지 말라고 하는 제품들을 꼭 사더라고. 뭐 댓글에도 달려. 네가 안 사라고 하면 내가 안 살 것 같아? 내가 꼭 똥찍먹을 해볼 거야.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가지고 할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이 기기 지원해준 우리 샤오미 셀러, 내가 너무 미안하긴 한데 다음에는 진짜 좋은 제품 있으면 정말 잘해줄게. 근데 없는 얘기를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나 우리 또 이걸 굳이 똥찍먹을 하시겠다는 분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내가 미안하잖아, 그지?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또 이러니까 내가 광고가 계속 날아가는 거야. 도저히 내가 광고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근데 칭찬을 하니? 칭찬을 할 수가 없잖아.